네, 안녕하세요. 트렌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온큐 음.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주가가 어떤가요? 요즘 주가 여기 나와 있는데 네. 작년 연말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네, 양자가 되게 핫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거의 $50까지 갔었어요. 그때 이후로 쭉 하다가 음. 이때 제가 이 4분기 실적 네. 한 3월에 했었죠. 네. 3월에 했었을 때 제가 대충 한 17불 정도 오면 살만한 것 같다라는 나름의 그냥 소소한 밸류에이션 했었는데 17불까지는 안 오고 한 19, 18까지는 왔었어요. 그 정도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반등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31 정도가 돼 있고 실적하고 나서 네. 올랐습니다. 어, 실적 좋았냐? not bad. not bad. 숫자로 not bad였고 내용은 뭐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용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는 거에 있어서는 네. 크게 문제는 말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양자 컴퓨팅에 대한 강의를 듣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술적인 거는 네. 제가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번 영상을 네. 따로 올려드리고 이거 오늘은 이제 숫자적인 거랑 실적 같은 거는 서퍼님이 분석해 주는 걸로 그렇죠.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숫자를 보면은 이게 YOY로는 네. 탑라인이나 탑라인은 거의 뭐 컨센이랑 컨센 소폭 상회했고 네. 이제 마진 쪽에서 좀 안 좋았는데 아래 보시면 또 넷인컴은 좋아요. 그러니까 영업보다는 이제 비영업 쪽에서 기타. 네, 기타에서 좋았다. 네. 그 부분이 이번 분기 실적이었고 네. 그다음에 현재 로드맵 가속화를 위한 추가 투자와 신규 시장 진입 고려하고 있고 비용 기반을 증가할 거다.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 할 일이 많다. 네. 그래서 돈 써야 될 때가 많다. 그래서 비용 늘어날 거다. 이런 내용이고 현금은 지금 697밀리언 정도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7 빌리언 네. 정도 되니까 꽤 많습니다. 보유 현금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순부채도 순현금 상태이고. 네, 매출 단위가 혹시 이게 7.5 밀리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7.5 밀리언에 7.7 빌리언이 시가총액이고. 그렇죠. 그런 기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폭풍 성장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스토리를 좀 보면은 신규 고객이 새로 들어왔다. 해가지고 이 뭐 테네시주에 있는 EPB라는 기업한테 이제 아이온큐가 제가 처음에 완전 이니시 할 때 영상 보면은 이런 거대한 네모 박스 컴퓨터 같은 걸 팔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라는 건데 이 시스템 이걸 판매를 했고 이걸 판매하는 게 되게 큰 매출이거든요. 판매를 했고 얘네는 이미 그 아이온큐가 인수했던 큐비텍 전분기에 나왔던 큐비텍이라는 회사랑 같이 양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양자 네트워크가 있고 이제 컴퓨팅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EPB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던 애들이고 이 컴퓨팅을 산 거죠. 아이온큐한테. 그래서 두 개 연동해서 쓰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네트워크랑 컴퓨터 둘 다 보유한 첫 번째 상업 고객이다. 네. 이런 내용이고 또 뭐 MOU 같은 거 나옵니다. 한국에 저는 이게 처음에 신기했는데 토요타랑 인텔리아 한국 기업이거든요. 네. 얘네랑 한국에서 MOU 체결해가지고 우주 기반 양자 네트워킹 연구를 시작한다.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회사랑 MOU 측에서 양자 컴퓨팅 도입한다. 이제 이 일본 회사에. 제가 듣기로 네. 한국에서 그 몇 대 그 기술 뭐 그렇게 선정이 됐대요, 양자가. 그래서 7천억인가 규모로 이제 몇 년 뭐 2028년 뭐 2030년까지 그 돈이 뿌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자분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AI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적지 않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양자 인력 자체가 너무 적어서 이 사람들이 이 7천억을 나눠가기 우린 지금 파티다. 예. 축제다. 축제다 우리는. 축제. 예. 네.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양자 컴퓨팅에 조금 진심인. 어느 정도 이제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실제로 얘네 아이온큐 그 펑코를 보면은 네. 한국 기업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 이 인텔리안도 한국 기업입니다. 네. 한국 기업이고 그래서 한국이랑 뭐 많이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네. 최근에 저는 좀 약간 띄용했던 건데 최근에 시장 환경을 보면은 아이온큐가 먼저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양자 컴퓨터가 발전할수록 지금 걱정되는 분야가 보안이다. 그래서 고전 컴퓨터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죠. 고전 컴퓨터가 작용하는 현대 사회의 암호 시스템이 양자 컴퓨터가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기술이 네. 사회에 약간
데미지를 줄 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서 관리할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로 문제가 될 만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SK텔레콤 네네. 얘기도 그렇고 네. 이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은 사이버 보안은 또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바짝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본인들이 양자 이게 MOU도 체결하고 상호 고객 늘어나면서 네. 보안 쪽이 확실히 뭔가 뚫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코멘트들을 하더라고요. CEO가 나서서. 네. 그래서 이건 좀 신기해서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인수가 또 있었습니다. 네. 2개의 인수가 있었는데 전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비텍, 그다음에 ID 퀀티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얘네도 아마 한국 기업일 거예요. 이런 애들을 이제 지분 인수하고 인수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라이트 싱큐라는 애를 하나 인수했고, 그다음에 카펠라라는 애들을 인수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뒤에 정리를 해놨는데 네. 얘네가 왜 이렇게 큐비텍, ID 퀀티큐, 라이트 싱큐, 카펠라 이런 애들을 인수를 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딱 이번 분기에 좀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일단은 미국에 있는 라이트 싱큐라는 애를 인수했는데 얘는 이제 양자 리피터를 개발하는 애예요. 그래서 양자 네트워크 범위를 확장하는데 쓰이는 기업이거든요. 네.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처럼 우리한테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 기술은 100km 정도의 그 네트워킹을 늘리는데 기여해서 나중에 양자 인터넷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인터넷 구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수한 큐비텍 팀은 앞에 나왔던 인텔리안 있죠. 네. 걔네랑 우주에서의 양자 키 분배를 MOU 체결해서 우주에서도 네트워킹하고 양자하는 거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본인들이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중국은 이미 이 QKD 양자 키 분배 분야에서 진전이 있어서 사실 이거 미국이랑 중국의 자존심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로 인수한 카펠라라는 기업은 이제 통신 페이로드 얘네는 이제 그 기술 기업은 아니고 얘네들이 이제 주요 고객들이 정부기관, 연구자, 기업들이잖아요. 네. 이거를 핸들링해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국가기밀 계약 역량, 제3자 기관과의 관계망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사업을 좀 총괄해주는 목적으로 네.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특수한 고객, B2C가 아니라 B2B이고 그쵸. 되게 특수한 기관이니까. 그래서 국가 기밀 인력, 보안 인프라, 첩보기관의 네트워크를 입수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약간 링크드인인데 특수 링크드인이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처음에 인탱글 네트워크스 인수했고 큐비텍 인수했고 IDQ의 지분을 다수 인수했고 이번 분기에는 라이트 싱큐와 카펠라를 인수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거듭나겠다 이런 내용인데 뒤에 좀 그림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아이온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양자 컴퓨팅이에요. 그래서 이 네모 박스, 뭐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이런 거 개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건데 문제는 이게 하나의 컴퓨터라고 쳤을 때 옆집 컴퓨터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컴퓨터끼리 통신이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네트워크거든. 이 네트워크 기술은 또 별개예요. 그래서 이걸 혼자 못하니까 이 네트워크 기술 기업들을 이제 지분 인수하거나 인수를 해서 이 네트워크 기술을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이제 뭐 미국의 뭐 용성구 뭐 동작구가 있으면 이거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한국과 미국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이거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인터넷이 이제 그러니까 지구 내일 수도 있고 우주일 수도 있는데 이 인터넷을 구축하려고 이번에 이제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피터 기술도 확보하면서 리피터는 이제 그냥 먼 거리끼리 송신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하려는 거는 처음에 이 양자 컴퓨터 하나 만들었는데 혼자 쓸 수는 없으니까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하고 이 컴퓨터를 깐다고 치더라도 네트워크를 깔아도 국가끼리 또 연결이 돼야 되고 우주까지 가려면 인터넷이 필요하니까 이런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로드맵 가속화하고 네트워킹 쪽에서 인수 많이 한 다음에 인터넷 구축을 사실 우리 초기부터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개 기업 인수했고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을 더 인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자산업 수직 계열화를 지금 빌드업하고 있어요. 제가 느낀 게 플러그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 나쁜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수소는 산업이 빠르게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정책도 도움이 잘 안 됐고 경제성도 잘 안 들어왔고 근데 양자는 산업이 지금 되게 지원도 많고 이게 발전이 빠르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실 수직 계열화는 되게 좋은 전략입니다. 맞아요.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플러그가 이 세계에서는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겠죠. 이 세계 네. 패왕이 있을 수도 네,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 세계가 양자 산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스토리적으로 제가 기술은 잘 모르지만 스토리적으로 되게 말이 되는 어떤 그림을 그린지 확실히 좀 알겠다. 왜냐면 저는 인수할 때마다 왜 자꾸 인수하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뭐 기술을 모르니까 이거 인수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나? 근데 어떤 그림을 그린지 좀 알겠어요.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내용이 끝났는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아, 방향이 되게 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Q&A를 좀 정리를 하면은 역시 인수로 인해서 재무적인 부담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본인들 나름대로 수익에 기여하는 기업들만 인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적자보다는 돈 버는 기업들 위주로. 그래서 현재 좋은 GPM을 보유하고 있다. 아직 OPM까지는 안 되는 게 멀었을 것 같아요. 네, 양자는 인력이 비싸요. 진짜 비싸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기본 샐러리도 있지만 얘네는 SBC가 되게 세거든요. 주식 보상이. 네. 이게 제가 봤던 다른 소프트웨어나 인터테크 기업보다 더 세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몸값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GPM 자체는 뭐 원가는 낮지만 여기서 지금 돈 벌려면 꽤 먼 상태이고 그래서 인수 초기에 매출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감당 가능하다. 보유 현금 내에서. 이게 SBC에 대해서 조금 좀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초기 얼리 스테이지 기업들을 투자를 하실 때 저는 유니티에서 봤고 아마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많이들 겪었던 게 이 SBC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GPM 나오고 마진 얼마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난갭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SBC를 비용으로 안 치는데 맞아요. 결국엔 이게 어쨌든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치면은 뭐 우리 흑자 전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실상 흑자 전환까지는 뭐 10년 남고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SBC가 회계적으로는 비용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믿고 이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인수하는 것도 인수한 기업들의 매출도 연관 가이드에서 잡혀 있고 장기적으로 매출 성장이는데 뭐 핵심적이다. 근데 저는 이제 든 생각이 이렇게 가야 되는 스토리라는 건 이해했는데 뭐 인수 기업들이 항상 잘 된다는 그 보장은 없잖아요. 맞아요. 예. 저희가 뭐 많이 인수를 봤잖아요. 그리고 성공도 보고 실패도 보고 애매한 것도 보고 항상 뭐 다들 인수할 때 나쁜 게 인수한 사람들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100% 확신을 못하고 특히나 기술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하다. 그리고 또 그 생각도 드네요. 연간 가이던스가 인수 효과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아이온큐를 투자하는 이유는 성장률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얘네가 엄청 커질 거다. 성장률이 뭐 지금 60-70%씩 나온다. 뭐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이제 자체 성장이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게 인수 매출 기업도 포함이 된 수치라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요 질문은 되게 기술적인데 네. 저는 이해는 됐거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쉽게 설명하면은 현재 양자 네트워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개가 약간 리피터가 없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간의 거리를 벌려주는 리피터라는 게 없는데 대략 20마일 이상으로는 신호 손실이 돼서 양자가 이제 전달이 안 된다 네트워크끼리.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 메모리를 통한 리피터 기술이 필요한데 이 메모리 기술이 라이트 싱크에서 우리가 인수한 거다. 그래서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이 리피터도 그 다른 기업으로 인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양자 컴퓨팅이 좋은 건 맞고 이 컴퓨팅 기술을 네트워킹 인터넷까지 확장시키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되게 초기 시장이에요. 너무 얼리 스테이지고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기술인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두 개 인수했잖아요. 인수 효과에 대한 당사는 어떤 목적으로 이게 이해하고 있고 하냐. 그래서 결국에는 수직 계열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술 영역 통합하고 있고 아까 했던 얘기는 컴퓨팅, 네트워킹,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까지 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놀라웠는데 어떤 애널리스트 한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 제가 봤을 때는 테크 덕후인 것 같아요. 엄청 기술적인 질문 많이 해요. 엄청 기술적인 질문 많이 했는데 이번에 EPB가 포르테를 하나 샀다고 했는데 절반만 구매한 거면 나머지 포르테의 그 컴퓨팅의 절반은 다른 고객이 구매를 해야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고객이 확보됐냐? 아직 확보된 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아이온큐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싶어하는지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지금 그리고 초기 양자 컴퓨팅에서는 결국에는 양자 네트워킹이나 양자 인터넷으로 가려는 큰 그림 그리고 있고 혼자서 못하니 인수한다. 네. 그리고 좀 좋은 이제 순풍이라고 하죠. 순풍은 지정 확정 리스크. 아무래도 미국 중국 간에 이제 양자를 갖기 위한 네. 싸움이 지속될 거고, 그다음에 양자 시스템 발전되면은 전통 암호 체계가 만약에 뭐 그건 모르겠지만 붕괴가 된다면 양자 보안이 뜨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럼 수요가 새로 뜬다는 거고, 기존의 새로운 수요가. 그럼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한다는 거고. 사실 이게 안 돼서 수소가 어려웠던 거고 아직은. 네. 이런 입장이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토리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좋아 보여요. 제가 뭐 기술적인 건 모르는데 그런 방향성이나 흐름은 진짜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승자가 아이온큐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재무제표 수치 찍혀 나와야 되고, 네. 예, 아니면은 새로운 기업이나 기관과의 콜라보, 뭐 갑자기 팔란티어인가요? 네. 팔란티어랑 뭐 협업한다던가 뭐 이런 게 찍혀 나온다거나 그러면 뭐 모르겠는데, 그래서 충분히 그 이게 보안 쪽으로 네. 접근이 되면은 팔란티어랑 뭐 파트너십이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네. 그리고 뭐 아니면 클라우드 애들이랑도 할 수 있어요. 클라우드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랑 맞아요. AWS나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애들이랑도 할 수는 있을 테니까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구글이랑. 한번 뚫려보면 정신 차리겠죠. 그 전에 네. 그 전에 뚫려보면 네. 정신 차리겠죠.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구글도 자기들이 하고 있고 맞아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온큐는 양자 시대에 AWS 되려고 하는 좀 기업인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재무제표 보고 사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기술을 모르니까 네. 제가 이거 석박사였으면 제가 이제 공부해서 그럼요. 네. 제가 이제 뭐 바이오테크 마냥 네.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인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7.xx 밀리언인데 7.7 빌리언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한 그 괴리가 느껴지는 거죠. 저희는 못 사는 기업이죠. 네. 예, 일단 뭐 이익도 없고, 예. 여기 보시면 이게 매출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77억이니까 7.7 빌리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충 18불이었으면 3.5 빌리언인데 살 수 있겠냐?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네, 네. 이거 연간 따지면 지금 30 밀리언 정도인데 뭐 2배씩 성장한다고 쳤을 때 60 밀리언, 120 밀리언 뭐 이렇게 가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 기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엔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서 저는 그냥 스터디하기에 되게 제 입장에서는 스터디하기에 좋은 표본이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밸류에이션이 무의미할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막 10빌리언씩 벌어 제끼면 싼 밸류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근데 7.7 빌리언이니까. 저희가 그 역량이 안 되니 그렇죠. 저희가 볼 수 있는 숫자라도 보겠다. 그쵸. 근데 숫자로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기업이긴 하다라는 게 이제 논리고요. 근데 이제 얘네가 가고자 하는 스토리,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이다. 그렇죠. 라는 내용이 뭐 좀 핵심인 것 잘 같습니다. 될 것 같고, 뭐 기술은 모르지만 잘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본인이 봤을 때 네. 이거는 뭐 10빌리언이나 매출이 훨씬 더 커질 거다. 음. 저가 매수죠. 맞아요. 진짜 저가 예. 매수죠. 이거 뭐 활용 범위가 뭐 네. 아예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매출이나 마진에 대해서 엄청 큰 내 확신이나 지식이 있으면 굉장한 7.7 빌리언밖에 안 했었어 그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저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대신에 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심리적이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괜찮은 분기였고 네.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또 새로운 막 뭐가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좀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이게 제가 뭐 따로 영상을 만들 생각인데 네. 너무 저는 이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네. 너무 좋고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와가지고 그 부분을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4종류가 있대요. 그래서 뭐 기술적 장단점이 너무 뚜렷한 다른 게 4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 그 첫 번째 방법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뭐 이런 애들이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아이온큐 트랩이온 그런 거 말하는 거군요. 네, 그 허니웰 이런 데서 하는 거고 뭐 나머지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 기술 중에
누가 승자가 나올지 아니면은 승자랄 게 따로 없을지 이것도 아직은 모른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 큐비트 개수가 중요한데 지금 구글이 발표한 게 100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방법에서도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지금까지는 발표된 거라고 해요. 그리고 전문가분의 말로는 1000개까지는 금방 올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보안, 사이버 보안 이쪽은 최소 5000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5000개까지 얼마나 걸리냐? 이건 정말 30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을 사실 이 부분이 저희는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사이버 보안까지는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 뚫는데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고전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암호 체계가 무의미한 수준이 가려면은 이 큐비트 개수가 5000개 정도는 돼야 그 연산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택도 없다.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또 덧붙인 게 사실 30년 전에 컴퓨터 개발자들이 지금 우리가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이 컴퓨터를 보면 상상을 못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는 30년이라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덧붙이시긴 했고 그리고 이게 그 10,000개 이상이 필요한 게 이제 그 바이오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약 개발 이런 쪽은 이게 가능해지면은 정말 세상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부해보니까 재밌긴 해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전혀 모르는 분야고 그렇죠. 사실 뭐 매 분기 또 실적 발표를 또 따라가다 보면은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해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네. 완전히 양자 컴퓨팅. 컴퓨팅 네. 맞아요. 컴퓨팅 근데 제가 공부해보니까 네. 컴퓨팅보다 더 중요한 게 네트워킹이에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트워킹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온큐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이걸 공부함으로써 꼭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파생되는 게 있겠죠. 파생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조금 더 남들보다 한 발자국 빨리 갈 수 있는 네. 그런 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히 의미가 있는 네, 그런 실적 발표고 보시는데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충분히 근데 뭐 저희 의미 기술 있는 얘기는 내용이다. 아예 안 했으니까 예.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뭐 너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네. 네. 고생 너무 많으셨고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